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가 정보 의사결정하는데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많은 노출 중에서 어떤 자극을 어떻게 획득하는가를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획득한 자극의 감각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정보 처리 마케팅 전략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비자 정보 처리를 또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소비자는 소비자 특성별로 좀 다르고 상황적 특성이 다르지만 자극이 많은 자극 중에서 노출, 감각, 주의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기억의 수반에서 어떠한 의사결정, 행동을 하는데, 소비의 의사 같으면 내가 어떤 상품을 산다고 그럴 때 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속에 있는 부분을 꺼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물론 관여도에 따라서 다르게 중요한 의사결정이냐 중요하지 않은 의사결정이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나타내지만, 많은 부분의 소비자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기억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감각결과를 해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들이 감각을 지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각적 조직이다. 우리가 지각적 범주화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각적 범주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억 속에 관련시키는 거야. 새로운 자극이 있으면 지각적 범주화는 개별적인 감각을 이미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의미들을 논리적 범주와 관련시키는, 내가 알고 새로운 노출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자극이 오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범주화를 시킨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지각적 통합이라는 게 있는데, 범주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억할 때, 이거는 나의 필수품적인 생활의 필수품적인 항목이야. 이건 나의 취미와 관련된 정보야. 이런 부분으로 범주화 시킨다. 지각적 통합은 통합된 의미를 갖도록 전체로서 조직하는 과정.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네.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점이 있지만 여기에 저는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야. 26이라는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 거지. 이렇게. 또 이 그림을 보면 흑백으로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어찌됐든 곰이 한 마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다른 여러분은 여러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존의 범주화라든지 여러분의 통합,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런데 지각적 어떤 자극에 오면은 범주화를 시킨다. 카테고리를 좀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를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통합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림책에 알고 있는 정보 통합돼서 26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이는데 여기에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지각적 통합을 조금 좀 자세히 하면 전경과 배경이라는 건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봐봐요. 이 그림. 또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이 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검정 그림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컵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경과 배경이라는 게 있다. 감각결과를 상징이 되는, 특히 소비자 주목하는 감각결과. 흰색에만 주목하면 흰색만 보이는 거야. 그죠?
근데 검정에만 주목하면 검정이 보이는 거죠. 나머지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경과 배경이라는, 우리가 통합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정경과 배경이라는 부분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응? 우리가 새로운 어떤 자극이라든지 우리가 노출될 때 전경과 배경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지각을 하는 거죠. 응? 그렇죠? 여기서도 검정 쪽을 좀 들어보면 여기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반려동 조류가 보이는 거죠. 또 여기서도 검정을 하면 어떤 그 남자 뭐 보이고, 여기는 여자의 조각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자분 두상이. 그러니까 보교에 따라서 이 전경 개념과 배경이라는 게 있다. 감각 결과의 상징에 대해서 소비자가 주목하는 감각 결과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른 거지. 어떤 게 전경이 되고 어떤 게 배경이 되는 거지. 이게는 부수적인 거가 되는 거죠. 여기 검정에만 집중하면 컷만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노출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감각을 할 때 다르게 지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각적 통합을 하는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전경과 배경이라는 걸 지각적 통합했는데 완결이라는 게 있다. 지각적 통합에서 완결이라는 거는 뭐냐? 어떤 자극을 줄 때 소비자는 불완전할 때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치려고, 그죠? 이렇게 관심을 더 갖는 거지. 응? IBM 이렇게 있으니까 IBM USA다. 이게 더 완결하려고 하면서 더 주의를 기울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도록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는 거지. 그 남자의 터닝 포인트 기아 K5 뭐. 좀 안결을, 이게 좀 자꾸 여기 이렇게 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거를 필라오면서 우리가 더 주의를 집중하면서 주목도가, 광고는 마케팅은 주목을 많이 해야 되잖아. 주목도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떨어져내면서 더 본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완결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에 대한 감각 불완전할 때 소비자가 감각 결과를 해석하기에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경향으로서 더 주목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집단화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집단화인데, 집단화에서 첫 번째는 근접성의 원리로. 시간이나 공간상 가까움이라는 공통적인 특성 감각을 하나의 조직으로 이렇게 묶는 거죠. 그렇죠? 근접성의 원리로 집단화시킨다는 거죠. 유사성의 원리로, 이게 내 동굴배기가 이렇게 있구나, 세모가 이렇게 있구나, 뭐, 집단화.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나누는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여기는 천군, 백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속성. 이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반응을 가는 감각 결과들을 하나로 조직하는, 그래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맥락에 연관시켜 조직하는 거에 대해. 그 다음에 이렇게 A, B, C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골뱅이 크기와 이동골뱅이 크기. 어떻게? 똑같지만 이게 훨씬 나는 커 보인다. 그죠? 맥락에 따라서 주의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 도출과
감각 결과를 해석할 때 의미 도출하는 게 학습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학습. 응? 얼마만큼 그 학습 정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응? 학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 개인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동기화, 동기화와 동기화. 동기는 뭐예요? 욕구의 활성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에 따라서 의미 도출에 좀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의 신념이나 태도, 신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신념이 강한 사람, 고관여층,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줘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적응 수준에 따라서 의미 도출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정보의 이제 정보의 저장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은 용량이 제한적이에요.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장기 기억은 용량은 무한하다는 거야. 그런데 단기 기억은 단순히 주의받는 감각 결과를 해석하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억의 일부를 단기 기억이다. 방금 일어난 일 같은 거. 이건 단기적으로 기억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 근데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장기 기억은 용량이 무한정. 정보의 거의 영구적인 저장을 위해 이용한 장기 기억소 이용을 하는 거고, 장기 기억소 저장이다. 에피소딕 메모리라든지, 센티메틱 메모리라든지. 사실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날을 몇 년, 몇 월, 며칠 특정한 날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은 별로 안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내가 어떤 특정한 날을 기억하는 날이 얼마나 된가. 그 날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센티메틱한 메모리가 있는, 내가 뭐 프로포즈한 날, 첫사랑을 데이트한 날, 뭐 대학 입학한 날,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수능시험 성적표 받은 날,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나? 어찌됐든 그런 장기 기억은 좀 용량은 무한하고 단기 기억 용량은 제한적이라. 하루 24시간 활동을 하지만 그것들이 그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 버리는 거야. 어찌됐든 기억의 활성화는 일시적이며,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 노력이 지속하여야 된다. 지속적 반복, 그러니까 공부, 메인터넌스 리허설, 지속적 반복 학습. 그래서 공부도 그러네. 지속적 반복 학습을 해야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지속적 반복.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을 활용해서 1만 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야. 1만 시간을 하면은 전문가가 돼요. 1만 시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에 8시간씩 하면은 5년 정도 해야 1만 시간 되는 거야. 5년을 8시간 일을 했다 그러면 전문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부분, 이런 것이 이제 지속적 반복을 하는 거가 야 전문가가 된다. 이런 의미하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처리의 선택성과 맞게 자극의 연회성.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각적 경계한대. 유용하거나 일반된 거는 수용을 하고,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일관된 정보는 수용을 하는데 이업적이거나 비관적인 거는 회피해. 자극의 예매. 그래서 조바심을 일으키는 자극과 두려움을 소구해. 두려움과 조바심을 일으키는 자극을 회피하거나 그러한 자극을 대수롭지 않게 함으로써 지각적 방어를 해요.
그래서 마케터는 두려움을 소구하는 전략을 구사해요. 담배 피우면 폐암 주세요 하는 거라는데, 실제로 흡연자는 이걸 안 보는 거야. 일관된 정보,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일관된 정보를 수용하고 비일관된 정보를 회피해. 자신에게 흡연자한테는 폐암 정보 주세요. 이거 안 본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극을, 애매성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소구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인지부조화를 줄여주는 지지적 정보였다. 인지부조화, 그러니까 인지부조화가 뭐냐? 내가 어떤 구매를 하는데, 이걸 구매하면 이러한 이상적인 효과가 있겠다. 근데 구매를 했어. 실질적으로 했어. 하니까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이상과 실제, 구매 전과 구매 후에 인식 차이가 인지 부조화다. 근데 뭐 아는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많이 해요. 내가 인지 부조화, 내가 한번 물건을 샀는데 대부분 후회한다기보다는 내가 잘 셌어. 내가 이 학교 선택 잘했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럴 거라고 그래서 어떤 과를 선택했는데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이 과는 이래서 내가 잘했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지만 인지 부조화라는 건 내가 생각했었던 거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인지 부조화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과 마케터의 입장을 보면 소비자는 그래서 자신이 선택과 관련한 긍정적 자극을 선택적으로 탐색하는 거야. 인지 부조화를 지지하는, 줄이려고. 내가 어떤 BMW를 샀다 그러면 BMW 좋은 점을 자꾸 노출해갖고, BMW 내가 잘 샀구나. 이런 부분으로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지. 자신의 선택과 관련한 긍정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싫은 말 하잖아.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래. 또 애곡해. 흡연하면 폐암 걸린다고 그러면 그거 안 믿어. 올바른 선택했더니 현명함을 확인하는 거야. 내 선택이 잘 됐다. 나는 잘 선택한 거야. 예. 그리고 구매가 또 완료되면 원래의 기대 수준을 낮춤으로써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구매 행동의 중요성을 줄여서 이건 소비자들은 인지 부조화를 줄여주려고 합리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합리화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그러면 이제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비자들이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비자의 선택을 지지하는 자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인지 부조화를 감소해. 너 잘 샀다. 다음에도 또 내 차 사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상품에 관한 부정적 구정 커뮤니케이션을 저지하고 인지 부조 확대를 방지하는 노력을 막 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 광고를 통해서 경쟁 상품의 품질과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경쟁사 고객들에게 인지 부조를 일으켜 내가 역시 잘 선택한 거야. 그런 거죠. 내가 잘 샀어. 뭐 이러한 부분을 나의 선택이 잘했다고 하는 나에게 칭찬을 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이제 이미지가 이제 정보 처리하는데 이미지의 중요성. 이미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지각이야.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으면 그 상품 살려고 하잖아요. 이미지가 어떤 첫인상이 좋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에 전체적인 시각이 이미지라고 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원천으로 투입되는 자극물을 처리함으로써 형성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딱 있는, BMW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딱 있는 거야.
벤츠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딱 있다. GV80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 현대자동차 이미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미지가 그런 부분인데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경쟁기업 상품을 단시일 내에 모방할 수 있지만 이미지를 모방하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나의 이미지를 쌓아야 되는 거지. 응?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마케터가 시장을 세분화해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마케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 응? 이미지 마케팅. 그 이미지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도 독특한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에게 제품이 어떤 이미지가 좋은 인상, 이미지라가 좋은 인상으로 자리잡 포지셔닝 되면 더 이상 광고하지 않아도 지속 구매, 반복 구매, 충성 구매, 애호도가 증가될 수 있는 거죠. 응?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거지. 그죠? 좋은 이미지만 쌓았다면. 그래서 기업도 요즘은 이미지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퍼스널리티도, 개인들도 첫인상, 이미지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미지의 유형은 어떤 거냐? 상품 이미지나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지. 응?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는 고유적인 단서. 그 상품은 그것 때문에 좋아. 또 부대적인 단서. 면발이 쫄깃해서 좋아. 부드러워서 좋아. 가격 이미지. 그 상품은 교환 비율, 상품 가격이란 가격 이미지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샤넬은 내가 샤넬은 고가다. 브라다 고가다. 다이소는 가격 이미지로서 전 국민 가게다. 이제 다이소 같은 경우는 가격 이미지를 통해서 포지셔닝이 잘 돼가지고 더 이상 싸게 판다고 하지 않아도 요즘에 이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많이 줄이고 고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소비자는 여전히 거기는 저가의 국민 상품을 판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점포 이미지는 점포 특성에 관한 소비자의 총체적인 지각을 점포 이미지인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하면 어떤 소비자들이 느끼는 세계 1번지 백화점이다. 지금 세계 1등 매출액 1등이에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세계에서 백화점 중에서 1등. 코스트코 양재점. 코스트코 중에서 세계에서 1등. 응? 점포 이미지가 딱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기업의 여러 가지 외부적 경험을 근거로 해서 기업에 가지는 인상 혹은 지각. 응? 그래서 막 기업 이미지 높이려고 자동차 기업의 1등이다.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 1등이다. 백화점 고객 만족도 1위다.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어떻게 측정하냐. 이미지는 다차원 척도화라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의미차별화 척도. 여기하고 뭐 1번하고 2번하고 친절하는 건데 불친절하다 차이 선택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미차별화 척도로 이렇게 찍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이미지 프로파일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미지를 측정하는 거야. 우리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회사의 이미지. 그럼 현대자동차는 이미지가 현대자동차 뭐라고 건설회사만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여기는 몇 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고객 만족도 은행도 은행별로 국민은행은 몇 점이고 신한은행은 몇 점, 하나은행 몇 점이고 이렇게 고객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해서 이미지를 측정해서 소비자들을 어필하고 광고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소비자들은 정보 처리를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자극이 있으면 그걸 획득을 해서 그걸 받아서 감각으로 해서 해석하고 기억을 해가지고 기억 속에서
꺼내서 반응을 한다. 이런 부분이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면 오늘 배운 거는 오늘 한 거는 주의에서 감각을 어떻게 하는 건가. 감각 결과인데 첫 번째 지각적 조직화다. 어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기존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범주화를 시킨다. 두 번째는 지각적 통합을 한다. 통합된 의미를 갖추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경과 배경 뭘 보느냐 검정 걸 보느냐 흰 걸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완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집단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맥락으로서 연관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저장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정보 처리와 마케팅 전략은 어찌됐든 이거는 생략하고 이미지 부분만 여기서 이미지 부분 하면 이미지는 되게 중요하다. 구체적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지각인데 이거가 잘 형성되면 충성도, 애호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대단히 의미가 있다. 마케터들로서 그래서 이미지를 측정하는데 이렇게 이미지 측정은 다차원 척도라든지 이미지 차별의 척도를 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결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뭐 취업하고 싶은 1위 기업이 어디다. 그 다음에 백화점 중에 1등은 어디다. 고객 만족도. 그 다음에 뭐 대학의 뭐 이미지는 어떻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하다. 고객들이 이미지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가 정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